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일들로 많이 바빴어서 뉴스를 못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벌써 이제 테니스 투어 일정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 전해드릴 뉴스, 바로 테니스를 꼭 이번 주 봐야 하는 이유, 올스타끼리의 경기를 맘 놓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대회, ATP 정식 경기 중 시즌을 마무리하는 대회, 연건 6명과 레전드 2명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회, 그랜드슬램보다 짧지만 그랜드슬램만큼 흥미진진한 대회, 바로 ATP 파이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ATP 파이널, 간단하게 ATP 파이널에 대해 알아볼까요? ATP 파이널은 매년 연말에 개최되면서 ATP 투어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바로 초청 경기라는 점이죠. 세계 랭킹 1등부터 8위까지의 탑 랭커만 초대가 된다는 점인데요. 8명의 선수들은 조를 4명씩 그린조와 레드조로 나누어서 각 조별 리그를 하게 되고, 준결승에서 각 조 1위와 2위가 교차해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한 조의 조별리그 1위 선수가 다른 조 조별리그 2위 선수와 경기를 펼친다는 거죠. 랭킹 점수 부여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는 1승당 랭킹 점수 200점을 부여하고요. 준결승 승리 시에는 400점, 결승전 승리 시에는 무려 500점을 줍니다. 무패 우승자의 경우에는 총 1500점을 얻게 되는데요. 우승자여도 만약에 무패 우승이 아니라면 150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얼마의 점수를 받게 되는지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고정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ATP 파이널에 온 것도 엄청난 거지만, 여기에서 몇 번을 이긴다면 단 1승만으로 250대회나 500짜리 대회를 우승한 게 돼버리니 정말 엄청 좋은 기회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금이 미쳤는데요. 일단 8명 외에 대기하는 후보자만 해도 15만 불, 한화 2억 원을 줍니다. 리그 경기 3경기를 모두 참석했다, 32만 불, 약 4억 3천만 원이고요. 리그 경기를 한 경기 이길 때마다 38만 불, 약 5억 원입니다. 준결승에서 이기게 되면 107만 불, 약 14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만약 결승에서 이긴다면 220만 불, 약 30억 원. 한 번도 안 지고 이길 시 무려 474만 불, 한화로 63억 원 규모. 와우, 이거 한 번 이기고 은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상금 규모죠. 그랜드슬램 중 하나인 US 오픈의 2022년 우승 상금은 260만 달러. 코로나 전에 상금이 가장 높았을 때에도 385만 달러였으니 사실 ATP 파이널의 상금 규모가 엄청나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TP 파이널스, 이 남자 단식에 있어서 최다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6회의 로저 페더러입니다. 사실 로저 페더러가 갖고 있는 이 기록이 상당히 많은데요. 남자 단식 최다 결승 진출, 로저 페더러 10번 진출했고요. 남자 단식 최다 준결승 진출만 1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단식 최다 본선 승리, 로저 페더러입니다. 본선 59승을 했네요. 이만큼 로저 페더러가 갖고 있는 여러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에 누가 참가하고 누가 이길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네, 참가하는 사람: 1번 라파엘 나달, 2번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3번 캐스퍼 루드, 4번 다니엘 메드베데프, 5번 필릭스 오제 알리아심, 6번 안드레이 루블레프, 7번 노박 조코비치, 8번 테일러 프리츠입니다. 왜 카를로스 알카라즈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최근 파리 마스터즈에서 부상으로 인해 기권을 하다 보니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랭킹 9위였던 프리츠 선수가 참가할 수 있게 되었죠. 개꿀스? 네, 조를 보시면 그린 조에 나달, 루드, 알리아신, 프리츠, 그리고 레드 조에 치치파스, 메드베데프, 루블레프, 조코비치가 배치되었습니다. 각 타입별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첫 번째 타입, 너무 우승하고 싶은 타입이죠. 바로 라파엘 나달 선수입니다. 알카라즈 선수가 빠지면서 1번 시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나달 선수 정말 무수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유독 ATP 파이널스만 인연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당연히 흑신이니까 실내 하드코트는 주 전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랜드슬램 우승 22회에 빛나는 나달이, 하드코트인 호주 오픈에서도 2회, US 오픈에서도 4회 우승을 했던 이 빛나는 나달이 한 번을 우승을 못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달에게는 나이가 이제 더 먹기 전에 한번 우승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 우승하면 나달과 알카라즈 포인트가 차이가 한 1000점 정도 나기 때문에 연말 랭킹 1위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최근 파리 마스터즈에서 첫 라운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나달이, 이 백전 노장 나달이 ATP 파이널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팬들은 염원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잘 지켜보시죠. 자, 두 번째 타입입니다. 이제 다시 우승하고 싶다 타입. 네, 조코비치 선수인데요. 지금까지 총 5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우승하게 되면 7년 만에 우승이자 ATP 파이널스 역대 최다 6회 우승자인 로저 페더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랭킹도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여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랭킹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TP 파이널스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파리 마스터즈에서는 19살 신예 홀거 루네에게 졌지만요. 한번 지켜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의 선수들의 타입을 보면요. 세 번째 타입이죠. 이미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는 넥젠 타입입니다. 네, 치치파스 선수와 메드베데프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들은 나달 선수보다도 먼저 ATP 파이널스를 우승할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치치파스는 과거 정현이 초대 우승을 했던 ATP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바로 ATP 파이널스에서 우승을 하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이미 우승을 차지해봤던 선수들이니만큼 다른 연관들과는 또 다른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네 번째 타입입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참가를 해봤다 타입. 네, 루블레프와 캐스퍼 루드인데요. 이들은 과거에 참가해본 이력은 있는데 아쉽게도 결승은 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침착한 캐스퍼 루드 선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 첫 승을 했는데 말이죠. 더더욱이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마지막입니다. 오호, 나 처음 와봤어 타입. 네, 오제 알리아심과 테일러 프리츠인데요. 심지어 테일러 프리츠는 알카라즈가 경기 참가를 포기하면서 더더욱이나 운이 좋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참가인데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누가 우승하면서 올해 ATP 마지막을 장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경기는 스포티비 나우와 스포티비 온2에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20일까지 중계를 하는 만큼 올해의 마지막 ATP 투어 경기인 만큼 나달이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코비치가 페더러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또 다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ATP 파이널스 경기 다 함께 관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